오징어 볶음,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현미밥. 여러분, 중대 발표를 하겠습니다. 1. 삼계탕. 2. 갈치조림이나 병어조림. 3. 로제떡볶이. 4. 김치찜. 5. 청국장과 쌈밥. 6. 고추장 애호박찌개. 7. 대구볼찜과 아구찜. 8. 명태 시래기조림. 9. 갓김치 파김치 석박지. 10. 화덕 고등어구이. 11. 부대찌개. 12. 현대옥의 콩나물국밥과 술안. 13. 마늘 닭볶음탕. 14. 삼겹살구이의 명이나물. 15. 누룽지와 장아찌 그리고 온갖 나물 반찬. 16. 돼지갈비와 냉면. 17. 동치국수, 비빔국수, 막국수, 열무국수. 18. 소갈비찜 또는 속보리찜. 19. 조개구이. 20. 메밀국수와 콩국수. 21. 양장피와 차돌짬뽕. 22. 닭칼국수. 23. 크로켄시와 치즈카이 거기에 뜨거운 아메리카노. 24. 팥빙수. 25. 어글리 베이커리에 말차 크림빵하고 얼그레이 크림빵. 눈치채셨죠? 41일간 네팔에 있으면서 먹고 싶은 음식이 있을 때마다 스마트폰 메모장에 적으면서 절 달랬거든요. 워낙은 한 30까지 됐는데 카트만두에 와서 요리왕 명간사 덕분에 몇 개 리스트 지우고요. 한국 도착해서 하루 동안 2.5일 동안 5끼 먹으면서 몇 개 또 지워가지고 이제 25개가 남았네요. 앞으로 한 달 동안 하루에 한 메뉴씩 지우면서 살아보려고요. 정식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골디 황금명륜입니다. 지난 2월 28일 월요일 저녁에 한국 도착해서 모든 방역 절차 마치고 다행스럽게도 집에서 자가격리하게 됐어요. 시설로 가지 않았고요. 오늘이 벌써 3월 5일 금요일이니까 이제 3일 지나면 격리에서 해제돼서 집 밖을 나갈 수 있겠네요. 어제는 아침에 택배 물건이 왔다는데 그걸 저녁에 알았을 만큼 제가 문고리도 잡지 않았기 때문에 철저히 잘 자가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계획은 도착한 바로 다음날 최종회를 업로드할 예정이었는데요. 어쩐 일인지 제가 도착해서 이틀 동안 눈꺼풀이 너무 무거워서 눈도 잘 안 떠지고 몸도 축축 늘어지면서 멍한 상태가 돌아오질 않아가지고 좀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사무치게 그리웠던 한국 음식 먹는 거 좀 미뤄두고 이틀간 단식을 했고 이제 몸 상태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네팔 드라마 시즌 12, 시즌 12를 종영하는 인사를 올립니다. 이번 시즌 12는 체류하는 기간도 워낙 길었고 조티 커뮤니티 센터 완공이라는 막중한 임무가 있었기 때문에 더 스펙타클하고 더 드라마틱한 그런 날들이었는데요. 영상을 챙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 지은 건물을 눈앞에서 도둑 맞을 뻔한 일도 생겨서 가장 최고조에 달하는 갈등 국면을 겪기도 했어요. 귀국행 비행기가 취소, 재취항, 또 취소 이런 일을 겪으면서 한국의 국토부와 대한항공 그리고 전세기를 운영하는 여행사의 만행을 직접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네팔에서는 확진자가 한 300명 정도가 밖에 나오지 않는 시기였고요. 한국은 이미 10만 명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전세기를 타고 간 승객 중에서 한국에 도착한 다음 실시한 PCR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인원이 3명이 넘으면 그 다음 운항 스케줄을 취소한다는 국토부의 정책 방침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 그 기준을 유럽이나 미주 쪽 노선에는 적용하지 않는 거죠? 왜 하필 가난한 나라에만 그런 높은 조건을 요구하는 거죠? 대한항공과 전세기를 운영하는 여행사는 고객을 볼모로 잡고 장사에만 혈안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탑승할 예정이었던 28일, 그러니까 그 전주 21일 운항 스케줄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운항 4일 전에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를 했습니다. 마을버스나 시외버스도 아니고 4일 전에 어떻게 다른 항공권을 구하죠? 결국은 예약한 승객 인원이 적어서 장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계속 붙잡고 있다가 갈 수 있어요 하다가 막판에 취소한 건데요.
일찍부터 고객들한테 그런 정보를 알려주고 대비할 시간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비행기표를 구하지 못하면 3월 7일 다음 운항까지 기다렸다가 귀국하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대한항공이나 여행사에서 제 체류 비용을 지원합니까? 라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고요. 결국 네팔에서 한국까지 직항으로 5시간 반밖에 안 걸리는 거리를 카타르까지 갔다가 돌아오느라고 무려 19시간이 걸려서 돌아왔고요. 편도에 이코노미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120만 원을 쓰고서야 올 수 있었습니다. 장사도 정도껏이라는 말이 있죠. 이번 일 겪으면서 저는 전세기를 운영하는 여행사와 다시는 거래하지 않겠다고 결심했고요. 비록 경유해서 시간이 훨씬 더 걸리더라도 정규 노선을 제공하는 항공사를 이용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다른 분들도 저 같은 어려움이 없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는 아빠랑 통화를 했어요. 근데 아빠가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 거기 있는 동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엄청 걱정을 했어. 진짜 무슨 큰일 나는 줄 알았어. 어디 잡혀가는 거 아니까 그렇게 걱정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만 가지마. 그러시길래 제가 아빠 딸이 누군데 잡혀가? 무슨 말이야? 어딜 잡혀가? 네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니야. 그랬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아, 왜 그 영화에서 보면 그런 거 있잖아. 말 안 듣는 외국인, 혼자 있는 외국인 잡아다가 막 쳐놓고 너 학교 지은 것도 도둑 맞을 뻔했다는 소리 듣고 내가 자꾸 그런 장면이 떠올라가지고 네가 어디 잡혀가거나 막 땅에 묻히거나 막 그럴까봐 엄청 조마조마했어. 얼마나 애간장에 녹았는 줄 알아? 비행기도 계속 취소됐다 그러지. 아주 이번에는 너무 조마조마했어. 그러니까 다시는 가지 마라. 그러시는데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아빠 그래 내가 가족들 걱정할까봐 거의 매일 영상 올리면서 잘 있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아빠가 영상 안 보시니까 괜히 걱정하고 그러신 거지. 이렇게 말씀은 드렸지만 걱정하셨을 그 마음이요. 애간장에 다 녹는 줄 알았다는 그 마음에 정말 죄송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네팔을 다시 안 갈 건 아니고요. 다음부터는 걱정 덜 하실 방법 찾아놓고 가겠습니다. 드라마 같은 네팔 이야기, 줄여서 네팔 드라마의 12번째 시즌은 이제 막을 내립니다. 네팔의 극서부주, 건점불구, 머헨드라 나가르시, 수쿤바시 빌리지에서 진행되었던 이번 시즌도 지금까지 5년간 그래왔던 것처럼 저 혼자 한 건 아닙니다. 현장에 제가 혼자 있어서 그렇지 사실 매달 후원금을 보내시는 98명의 서포터가 한마음으로 같이 하고 계시고요. 조티 커뮤니티 센터 지으라고 건축기금을 직접 송금해 주셨던 120명, 그리고 카카오 가치의 가치에서 직접 기부 그리고 댓글로 건축자재 구입비 마련해 주신 1579명, 마지막으로 페북에 제 담벼락에 업로드되는 영상 보면서 함께 염원하고 응원하고 기도해 주신 수백 명의 패친들이 함께한 일입니다. 이번 출장에서는 젠더교육 플랫폼 효제의 계좌로 직접 건축기금을 보내신 분들의 명단만 현장에 남겨놓고 왔습니다만 프로젝트가 끝나는 내년 9월 안에 1, 2, 3 프로젝트에 함께해준 모든 서포터와 후원자의 이름을 남기면 좋겠어요. 왜냐고요? 골디맘, 우리는요 이 건물을 누가 지었는지 되게 궁금했어요. 골디맘, 다음에는 서포터들하고 같이 와요.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던 조티센터 아이들과 조티급 여성 조합원들의 그 말씀이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는 걸 전 알거든요. 그래서 꼭 알려주고 싶습니다. 자, 그럼 조티센터 건축에 함께한 한국의 친구들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조티 커뮤니티 센터를 짓는데 함께 일한 한국의 친구들이라는 제목으로 붙어 있고요. 그래서 모아주신 분들의 성함을 한글과 영어로 한 분 한 분 적었습니다. 물론 이건 이 명단은 플랫폼 효제에서 개최했던 건축 설명회에 참석하시거나 혹은 플랫폼 효제의 계좌로 건축 기금을 보내주신 분들에 한정해서 120분 정도 되시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저희가 다음에서 다른 그 네팔의 단체가 저희를 함께 해주신다고 같이 소셜 펀딩을 했었잖아요. 그 소셜 펀딩에 참여하신 분들은 1000명 정도 되고 저희가 그분들께
저희 조티센터의 기부자의 벽에 이름을 얹겠습니다라는 사전 고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의를 구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는 플랫폼 효제로 기부하신 분들 이름까지만 담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100명의 아이들이 18명의 여성들이 조금 더 성장하고 조금은 나아진 내일을 만드는 조티처럼 밝게 빛나는 빛처럼 그런 미래를 만드는데 기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즌에는 더 많은 한국의 친구들을 소개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스텝 한 사람과의 대화로 최종에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조티국가 조티센터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코디네이터죠. 신두 수남씨인데요. 제가 떠나기 전날 조티센터 메뉴 선정하려고 그 동네에 맛집을 점심시간 동안 돌면서 3곳이나 돌면서 음식 먹어보고 레시피도 좀 알아보고 그러는 푸드 트립을 했는데요. 그날 신두 코디네이터와 나눴던 대화가 이번 시즌 12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서 소개합니다. 신두, what do you think about today's food trip? You feel very happy because of taking variety food. I think so. Yeah, absolutely. Yeah. Even you did a great job yesterday. Yeah. What? Oh, where are you going? I'm taking video with you. Yeah. As a coordinator of. Yeah, I know. Just saying what you said to me before in Taipei. You said you can handle everything, whatever you need. Yeah. So just cafe. Yeah. And we make good and quality food in our cafe and Taipei. Oh. It is the most important. Yeah, but yesterday one mistake made a mistake. Even you are saying that. Oh my God, how can I explain it? But I don't see in my view. I try to make a habit. If anybody do that, then how can I? Yeah, so that's my question. Okay. You cannot see all the time. How can we make a policy or process? Then you said that you give some training to not me, by yourself. Yeah. And after that, we think and we hope so. Okay. Okay. Let's go. Final food tip.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수쿤바시에 사는 아이들도 원한다면 12학년을 졸업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사회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일. 수쿤바시에 사는 여성들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그 경제활동을 통해서 예전보단 조금 더 독립적인 삶, 조금 더 주체적인 삶을 꿈꿀 수 있다는 걸 알게 하는 일. 그 길을 만드는데 저와 98명의 서포터들, 그리고 123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한국 측 NGO인 젠더교육 플랫폼 효제, 그리고 네팔의 실행단체인 리즈 네팔과 그 스태프들까지 우리가 모든 사항을 전부 눈으로 보고 개입하고 손발이 되고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네팔에서도 한국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시스템 만드는 일을 계속할 겁니다. 이 123 프로젝트는 종료 시점이 약속되어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 시기는 내년 2023년 9월이고요. 그때까지 욕심내지 않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만큼 딱 그만큼 더 가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시즌 13, 시즌 13 당연히 필요하겠죠? 다음 시즌까지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내다가 다시 뵙겠습니다. 시즌 12를 성원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았고, 덕분에 웃었고, 덕분에 해냈고, 덕분에 돌아왔습니다. 모두 덕분입니다. 다음 시즌까지 안녕! I'll be back!